김현정의 뉴스쇼 시즌2 첫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편과 함께 새로운 코너들이 여러 준비가 돼 있는데요. 월요일 이 시간에 준비한 코너는 뉴스게임. 뉴스게임. 이름이 재밌죠. 네, 도대체 뭘 하려고 이름이 뉴스게임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통찰력으로 뉴스의 미래를, 행방을 예견해보는 코너입니다. 뉴스의 미래를 예측한다면 그 시나리오가 맞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맞아떨어지도록 지지하고 응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견이, 예측이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예견하는 건 아니고요. 예견해 줄 분을 따로 모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예견자, 첫 번째 뉴스게이머는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도 될 뻔했던 분. 예, 참 스펙트럼이 넓은 분.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가 마음에 드세요? 네, 글쎄요. 너무도 과분한 말씀하신 것 같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뭐 칼럼 쓰고 이따가 뭐 방송 인터뷰하고. 요즘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근데 무엇보다 그 여야의 정치가 굉장히 좀 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크죠. 네.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야당 상황이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게 과연 그 하나의 정당으로서 계속 갈 수가 있느냐 하는 회의감이 들 정도죠. 하나의 정당으로 갈 수가 있느냐? 네, 그 정도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가 이제 당원 투표 여론조사로서 자기의 신임을 묻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마지막 강수를 둔 건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관계없이 당이 과연 잘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아니, 그 재신임 투표를 해서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받으면 기강이 바로 세워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총선 간다 뭐 이런 계획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재신임 받는다 해도? 네, 하도 한쪽에서는 거기에 이렇게 승복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갈라질 거라고 보세요? 결국 제 생각은 결국은 이러다가는 연말연시에 지나가서 또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꾸려지고. 네. 그렇게 해서 총선에 가지 않겠나 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뉴스게임에서 주목할 부분은 새누리당 얘기입니다. 새누리당. 네. 요즘 대구도 눈길이 많이 가시죠? 네, 그렇죠. 대구 방문이 이제 화제가 됐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방문했는데 보통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을 다 부르는 게 관례죠. 뭐 가고 그런 게 뭐 상식이죠. 상식이죠. 네. 그런데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네. 그 아무도 안에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들어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째 가능성은 유승민 의원을 만나게 되는 것이 좀 껄끄러우니까 아예 그렇게 했느냐. 뭐 그런 해석이면 좀 다행입니다. 근데 아마도 어쩌면은 유승민 의원뿐 아니라 유승민 의원에 동조하는 의원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경고가 있지 않느냐. 뭐 오히려 후자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죠. 경고라면 무슨 경고일까요?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나왔던 메시지 배신 정치를 또 심판하겠다 하는 뭐 이런 것의 또 다른 버전이 아니냐 이런 거죠. 배신의 정치를 여러분이 심판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이었는데 두 번째 경고. 네, 그렇게 보이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고 한번 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경고는 쐐기를 박는 경고일까요? 근데 일단 지금 대구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2012년 4.16 총선 때 서울의 강남 서초와 대구 의원들의 공천은 공천 마지막 순간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그것이 뭐 경선도 아니고 전략 공천도 아니고 어떤 말하자면 원칙에 벗어난 마지막 공천이었고 대통령이 그 대구 특히 초선 의원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건 내가 임명한 의원들이죠. 아, 내가 준 자리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을 그렇죠. 거라는 대통령은. 네. 대통령으로서는 자연하게 이건 참을 수가 없죠. 아니 내가 임명한 자리인데 내가 준 자리인데 왜 나한테 돕지 않고 저렇게 반기를 드느냐 이런 괘씸한 생각?
그런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TK 의원은 그냥 공천이 당선입니다. 그렇죠. 자기 손으로 사실상. 당선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김무성 대표가 좀 설화람을 일으켰던 서울 수도권 의원들은 뭐 금메달이고 영남 의원은 동메달이다. 그럼 쉽게 제가 좀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공천 유승민 의원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저는 뭐 진작에 저는 어려울 거로 본다 말이죠. 어려울 걸로 본다. 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뭐 바른 소리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기도 했고 그 여러 가지로 뭐 인지도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특히 대구에서는 단단한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당시 유승민 의원이 지지가 올라왔던 것은 대체로 얘기해서 야권 성향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을 지지한 거죠. 그리고 대구도 말하자면은 제가 보기에 전체 유권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서 적극 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원한 소수자이기 때문에 투표장에도 안 가고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들은 박근혜 대 유승민 하면은 박근혜를 택합니다. 네. 박근혜냐 유승민이냐 둘을 놓고 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 뜻을 따를 것이다. 네. 저는 유승민 의원이 좀 큰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과거에 홍사덕 의원이 무소속으로 강남에 가서 당선된 적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 석자 가지고서 한번 승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유승민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 당을 나와라. 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자기를 한번 실험해 보는 겁니다. 무소속으로 나와. 그래서 성공하든가 아니면 실패하든가. 혹시 유승민 의원 최근에 뭐 얘기 나눠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뭐 제 생각이죠. 자, 그럼 무소속으로 만약 나와서 어딘가에 승부수를 던졌다.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딜 가느냐, 그것은 막 여당 우세 지역을 한번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서울 강남에 새로 생기는 지역구랄까? 거기 강남은 과거에 홍사덕 의원도 뽑았고 지금 야당, 과거에 뭐 민주당이라고 불렀던 그 의원도 뽑은 지역입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때문에 그 후에 무조건 일본을 뽑았죠. 그러네요. 더듬어 보니 그러네요. 네, 정말.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유승민 의원이라면은 그 수준 높은 강남 유권자들이 한번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신당은 대체로 좀 말만 무성했지만은 뭐 호남에서 뭐 작은 정당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은.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아니라 대구 그 지역에 김부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신당설이 사실은 김부겸 의원이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계속해서 솔솔 나오고 있어요. 김부겸, 유승민 같이 만날 가능성.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좀 희망사항이 포함된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영국의 자민당처럼 보수당도 싫고 노동당도 싫은 사람들이 또 제3당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희망이 많이 있죠. 희망으로 만들어낸 소문입니까, 그러면? 네, 근데 그리고 실제로 좀 그런 움직임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서 이제 좀. 두 분 사이에 그런 얘기가 오간 적이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아시는 없고. 것 같은데요, 뭔가? 제가 뭐 그런 대상이 된다는 사람들끼리도 뭐 의견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대상이 된다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분? 그건 뭐.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이해훈 의원이라든지 이런. 뭐 이해훈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유승민 의원이랑 비슷하게 됐죠. 김부겸 의원, 유승민 의원, 이해훈 의원 이런 분들이 잠깐 만나서 잠깐 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다. 이야기가 오간 적은 있다. 그러셨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뭐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삼삼오오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장례식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고 있죠. 그리고 또 소망이 유승민, 이해훈 이런 분들이 꼭 원내에 계속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요. 내친 김에 내년 총선 4월 총선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금 새누리당 159석, 새정치민주연합 129석. 이대로 가면은 그 2007년 대선 직후에 치러온 2008년 총선 야당한테는 악몽이었죠. 그렇죠. 뭐 그거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야당이 80석으로 줄어들었죠. 새정치민주연합에 아주 획기적인 무언가가 벌어지지 않는 한 이대로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그러면 100석이 안 되죠. 절대로. 80석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제1야당인데 80석? 그때
서울에서 관악에도 한나라당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와 다른 점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요? 예. 저는 지금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몇몇 어떤 시나리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시나리오가 있어요? 다 좀 묶어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외부 사람이랄까 예. 또는 뭐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뭐 손 전 대표 얘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또 다음 월요일 뉴스게임이 또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때 이어서 더 하는 걸로. 어디 가서 다른 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정치는 생물이어서 몇 개월이면은 뭐 강산이 2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우리가 예측했다는 것. 그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 문자 다 읽어보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게임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